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개인 파산을 물어보시면 일반인에게 이 세 가지만 아니면 면책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인 파산을 준비할 때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꼭 상담 받아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면책을 받을 수 없는지 제가 항상 일반인들 오시면 상담할 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이 세 가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산 관련 문제들입니다. 파산이라는 것이 내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재산을 정리하고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정확하게 하고 공평하게 면책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전에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잘못 처분하는 경우에 문제들이 됩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가 재산은닉입니다. 재산을 내가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증여를 해서 돌렸다든가 아니면 실질은 내 재산인데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서 숨겨놓은 것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잘못 처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급하게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재산을 너무 싸게 처분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모르고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산 관련해서입니다. 그 중에 편파 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정리하면서 아니면 부도나기 직전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어떤 소득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한테 전부 빚을 갚는데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을 바꿔서 보험계약자를 바꾸고 온다든가 아니면 집에 임대차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되어서 가족들 명의로 아니면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 오신다든가 이러면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혼까지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을 잘못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배우자에게 다 주고 이혼을 하신다든가 이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데 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일부 있는데 이것을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신 게 아니라 그냥 등기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협의 분할을 통해 다른 형제들한테 상속 지분을 다 포기하고 넘겨주게 되면 이것도 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이 이 법률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잘못하신다든가 상속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협의 분할을 하고 오신다든가 이렇게 잘 모르고 이미 그런 행위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은 꼼꼼하게 전문가와 사전에 꼭 상의를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하실 때 가장 문제되는 세 가지 중 두 번째, 소득 관련 부분입니다. 소득은 간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내 소득이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일부 초과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속이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허위로 신고해서 낮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판례상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내 명의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족들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숨기고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하고 들어가면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 명의가 아니라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직장에 신고를 하고 소득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법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 소득을 있는 그대로 법원에 얘기를 해야지 숨기거나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 신청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주의해야 될 마지막은 소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희생과 다르게 파산 절차에서는 과도한 낭비나 도박, 사회행위로 인해서 재산이 많이 감소했거나 채무가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역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상 보면 수개월 사이에 파산 신청자가 유흥주점을 자주 다니면서 3천만 원 이상씩 유흥으로 탕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소득도 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 1억 이상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부 다 손실이 났다든가 이렇게 법원에서 볼 때 소비 지출 행태가 과도한 낭비나 도박, 사회행위로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도 면책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먼저 물어보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 파산을 할 때 이 세 가지는 꼭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산 관련 부분, 그리고 소득을 속이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내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사정이 도박이나 낭비를 통해서 채무가 많이 늘어났으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재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거나 법원에서 일부 환수 조치를 하고 재량으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경우들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다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하시진 않습니다. 법원에서 일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나서 재량으로 전체 채무를 모두 면책해 주는 경우들이 비율상 보면 훨씬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저런 경우 해당되는데 하시더라도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고 나도 일부 환수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닌지까지도 검토를 받아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파산 신청 준비하실 때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